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게 굉장히 좋은 연휴가 됐는데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뭐 연휴이긴 하지만 제가 한번 또 녹화해서 좋은 여러분께 한번 정보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토끼띠의 2020년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바로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이제 1975년 토끼띠가 있고요. 토끼띠에는. 그 다음에 1987년 토끼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9년 토끼띠. 그 다음에 1951년, 2011년 토끼띠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63년생 토끼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토끼띠는 이 경자년에 우선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토끼띠라고 하는 것은 토끼띠는 다 이제 한마디로 쥐해가 되면 이렇게 자묘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자묘형 이게 자묘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자묘형이 되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라고 하는 것이 보통 뭐로 이제 사주명리학에서 얘기하게 되냐면은 주로 이제 남자로 말하면 뭐 생식기라던가 아니면 이제 요도라던가 방광 이런 게 되고요. 그다음 여자 같으면은 자궁, 그다음에 뭐 신장, 뭐 물론 남자도 이제 신장은 마찬가지로 취급이 되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자궁, 뭐 방광 이런 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묘형이 이렇게 있게 되는, 그러니까 토끼띠한테 이렇게 자년 한마디로 이제 쥐해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일단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여라도 이제 산부인과 갈 일이 일단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치질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요도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방광염 이런 걸로 조금 뭐 염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토끼띠 여러분들은 일단 경자년에는 조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을묘생 같은 경우에 1975년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을묘생 같은 경우에는 천간이 을이 되고 그다음에 지지가 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을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이 되는데 사주에서 이렇게 목이 됩니다. 명리학에서 이제 목이 되는데 목에는 천간으로 이제 간목하고 을목이 있죠. 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음목이 돼서 여기 지금 경자년에 이 경이라고 하는 이 천간 요건 이제 금이 됩니다. 금이 되는데 요렇게 합이 됩니다. 합이 요게 한마디로 이제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과 합이 되게 되는데, 이 경은 을이 볼 때 한마디로 관이 됩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조직, 뭐 직급, 뭐 직위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을묘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천간도 목이 되고 그다음에 지지도 이렇게 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듯이 이제 갑인생처럼 을묘생도 목이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사주명리학에서 목을 논할 때 인목하고 묘목이 있는데 그 차이점 뭐냐면은 일단 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방위로 볼 때 이 묘는 한마디로 정위가 됩니다. 정위. 그것은 정위라고 하는데, 이제 목을 논할 때, 이제 지지를 논할 때 여러 가지가 있죠. 보통 이제 인신사에는 이제 생지 혹은 맹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좌오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왕지, 제왕지라고 이렇게 논하게 되는데, 제왕지나 혹은 이제 욕폐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어떤 운동의 어떤 상황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혹은 이제 어떤 기운의 강도를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보통 이제 방위로 표현하게 되면은 인신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상자는 요런 상자가 됩니다. 상을 써서 이제 상위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되고, 좌오묘 같은 경우에는 정위라고 해가지고서 한마디로 정위는 뭐냐면 이제 바른 자리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인신사회의 상위보다는 좌오묘의 정의가 좀 더 안정화되어 있다. 좀 더 변화 변동이 일정하다, 균일하다 이런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걸 일단 참고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을묘생 같은 경우에는 갑인생과는 조금 양상이 다른 것이죠. 갑인생 같은 경우가 좀 더 변화가 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역동적이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을묘생 같은 경우에는 경과 을이 합을 하는데,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 이제 명리학에서 숙살직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뭔가를 이제 숙살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숙살직이가 왔을 때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더군다나
이렇게 자묘가 이렇게 형을 하게 되면 지금 뭐냐면 이제 형을 하는 이제 숙살지기가 온 거기 때문에 이럴 때 특히 을묘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 여자분이라고 한다면 1975년생 같으면은 지금 이제 40대 이제 중반 조금 넘지 않았습니까? 이제 40대는 중반 정도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약간 산부인과 관리 아니면 이제 그런 쪽에 가서 혹시나 이렇게 병원 출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띠보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뭐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띠보다는 그런 쪽에 이제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으니까 조금 일단 주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나 이제 가을이 되거나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가을을 돕게 되는 이제 그 계절이 됐는데 가을이 점점 되면 될수록 요 경금이라는 요 글자가 굉장히 이제 힘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건강검진을 받거나 이러면은 특히나 이런 그 을묘생 같은 경우에는 뭐 자궁 초음파라든가 이런 걸 좀 하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을묘생이 경자년을 봐서 이렇게 자묘용이 되면 원래는 요 자라는 글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남녀 통틀어 다 생식기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요 묘라는 글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뾰족한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그 명리학에서는 현침이라고 합니다. 현침이라고 하는 것에는 보통 5개가 있습니다. 5개. 뭐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참고하십시오. 현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갑, 그 다음에 요 신, 그 다음에 이렇게 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개. 요 5개가 갑, 신, 묘, 오, 신으로 해서 요거를 현침이라 그래서 보통 이제 칼이라든가 메스라든가 아니면 침 이런 거를 얘기하게 되고 보통 이제 굉장히 예리한 상 이렇게 끝이 보면 다 뾰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뾰족하게 되니까 보통 이제 그 예리한 어떤 그런 것을 만지고 보통 정밀한 어떤 그런 그 기술자 그런 어떤 그 재능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현침이 많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글자의 모양을 따서 지금 그 신사를 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묘라는 글자가 곧 현침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자묘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이라고 하는 이렇게 숙살지기가 오면은 다른 분들보다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남자는 비뇨기과, 여자는 산부인과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조금 유의하시고 좀 건강관리에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요 자라고 하는 요 지지 한마디로 경자년이 되니까 이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같이 가지고 온 이 자라고 하는 지지가 이 을묘의 을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에 이게 바로 천을기인이 됩니다. 천을기인이. 그래서 을묘생이 만약에 경자년에 남자를 만나면 뭐 남자를 만나는 게 꼭 이성적으로 만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꼭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이제 1975년 같은 경우 이제 웬만하면 이제 결혼을 다 했기 때문에 뭐 또 뭐 바람피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을묘생 같은 경우에 이제 직급이라던가 만약에 남자를 만나게 되면 그 직급과 남자가 이 자라고 하는 천을기인과 같이 함께 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좋은 어떤 그런 본인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 직급이나 이렇게 남자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천을기인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형이 있고 설사 산부인과나 이렇게 뭐 이런 비뇨기과나 이런 데 간다고 하더라도 천을기인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명리학에서는 천을기인을 가리켜 흉화위길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흉화위길 그래서 흉을 길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하여간 을이라고 하는 그 천간을 갖고 계신 분한테는 올해 자년이 좀 잘 이용한다면 좋은 해가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을묘생한테는 좋은 관직이라던가 직급을 얻을 수 있는 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직급은 본인을 돕는 어떤 기운을 갖고 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주의할 건 뭐냐면은 이 금이라고 하는 숙살지기와 합의되고 그 다음에 자묘형이 있기 때문에 그 여자분들은 산부인과, 남자분들은 이제 비뇨기과 혹은 이제 뭐 치질이라든가 이런 쪽 한마디로 생식기에 관련된 쪽에 약간의 병증 유발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조금만 주의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 잠깐 제가 지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1987년 정묘생이 있습니다. 정묘생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이라는 글자가 이제 금이 되니까 이게 금이 되니까 이 정묘년에 이 정이라는 글자는 화가 돼서 이렇게 이거 잠깐 제가 지우겠습니다. 화가 돼서 이렇게 화극금을 함으로써 이것을 바로 제물로 삼습니다. 제물로 삼는데 이 경자년의 경금이
이런 자라고 하는 지혜와 같이 왔다는 것은 이 경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강도가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묘생이 1987년 토끼띠가 사주에 이제 금이라는 어떤 기운이 없다고 한다면은 요 경자년의 이 재물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제 그 병정화의 천간이 이렇게 자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이 화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수를 보게 되면 이 자라고 하는 글자는 수가 되니까 요 그 천간에 있는 그 병화와 정화, 그러니까 병이라는 글자와 정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수가 강한 어떤 해를 보면은 한마디로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화라는 것은 이제 분산하고 분열하고 퍼지는 기운인데 수라는 것은 이게 응축하고 한마디로 압축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력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병화와 정화 중에는 정화가 조금 더 낫습니다. 정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뭐 그 적천수 천간론에도 나와 있지만 정화를 가리켜서 왕이 불렬, 쇠이 불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말은 어려운데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강해도 뜨겁지 않고 그 다음에 좀 약해도 한마디로 이제 궁하지 않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얘기하면 좀 약해도 좀 괜찮다 이런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병화보다는 정화가 한마디로 불꽃이 너무 세도 너무 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조금 불꽃이 약해도 한마디로 좀 이제 궁하지 않은 한마디로 약간 좀 이렇게 중정하다 이렇게 좀 균형을 좀 이루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병화보다는 정화가 이렇게 잔연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지지에서 이 화를 생하려고 하는 그 일단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비록 좀 약간 좀 약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이 정화라는 글자를 갖고 계신 분이 그러니까 즉 1987년생 토끼띠가 만약에 사주에 신이라는 글자나 혹은 유라는 글자가 있으면 요 경금이 일단 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재물을 취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1999년생 김효생이 있습니다. 즉 1999년생 토끼띠가 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는 그 상당히 어떤 기의 흐름이 좀 좋습니다. 기의 흐름이 그 이유는즉슨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기의 흐름이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돌게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그 운기 패턴 자체가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게 되죠. 더군다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을이라고 하는 이 천간이 쥐라고 하는 한마디로 자년의 해가 기본적으로 천을기운이 된다고 했는데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을과 요 기라고 하는 이 김효생한테 요 기라고 하는 천간에 역시 그 쥐의 해가 천을기인에 해당됩니다. 천을기인에. 그래서 을기 같은 경우에는 요 신과 한마디로 요 자가 천을기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토가 되고 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되고 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이제 토생금에서 본인이 재물을 벌어들이기 위해 하는 어떤 행동 같은 거로 보시면 되고 혹은 본인이 어떤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 하는 행위, 에너지를 쏟는 어떤 그런 행위적인 그 측면을 보시면 되는데 이런 행위적인 측면이 한마디로 이렇게 천을기인과 같이 왔고 더군다나 이렇게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환경으로 에너지가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도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이렇게 자묘형에 대한 어떤 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주의하시는 게 일단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그 김효년 1999년에 이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운기가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토는 여기 이제 김효년의 이 기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토가 되는데 이렇게 토는 한마디로 수를 기본적으로 재물로 삼습니다. 이걸 재물로 삼게 되는데 경자년의 요 한마디로 쥐해에는 재물이 굉장히 왕성한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요 김효생 같은 경우에 한마디로 좀 열심히 노력한다면 본인이 에너지를 분출한 이후에 요게 이제 한마디로 이 쥐해가 재물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잘 노력한다고 하면 굉장히 그 결과물이 일단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요 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인의 의식을 주관하는 그런 글자가 되기 때문에 경자년은 일단 천을기인과 그 다음에 재물이 왕해지는 그 시점이 되니까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잘 노력을 한다면은 그 하반기로 갈수록 재물을 취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한번 상반기는 이제 우리나라가 다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아요. 제가 첫 영상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양력 한 6월 정도가 되면 제가 종식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 이후에 조금 이제 열심히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한번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한번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신묘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무형은 좀 주의하는 것이 좋고, 기본적으로 일단 좋은 게 있습니다.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이 신묘생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천간도 금이 되고, 이제 요 경자년에 그 경이라고 하는 천간도 금이 되고, 그 다음에 신묘년에 요 신이라고 하는 글자도 이제 금이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금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점이 되죠. 더군다나 본인의 그 사주에 이렇게 신과 유라고 하는 글자가 있으면은, 금이 강해지는 시점이 되니까 한마디로 이제 목이 조금 약화되거나 아니면 이제 토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근데 목은 이미 신묘라고 하는 이 연지에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할 바가 아닌데, 토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단 비장과 위장에 해당이 되죠. 사람의 육체로 얘기하면 토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경과 신이 이렇게 드러나서 금이 좀 강화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비위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소화불량이라던가 아니면 좀 이제 속이 좀 쓰리다던가 이런 좀 증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신묘생 1951년 그 토끼띠하고 2011년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 좀 유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좋은 것은 뭐냐면은 신묘라는 이 글자 자체, 요 글자 자체가 이제 나봄으로 얘기하면은 목이 됩니다. 목이 되는데 요 경자년은 나봄으로 토가 됩니다. 토가 이렇게 되니까 요게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목극토를 해서 요것을 신재로 삼습니다. 신재.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물상으로 보면은 요 신과 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그 나무에 비유하면 열매 같은 것이 됩니다. 열매 같은 것이.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행해서 자기의 결과물을 얻는 때가 바로 금이 되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일생으로 보면은 곧 이제 목화토금수에서 금을 가리켜서 인생의 그 한마디로 중년기,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결과물을 얻는 그런 중년기로 표현하는 것도 바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를 나무로 이제 비유하자면 열매를 맺는 시기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묘라고 하는 것은 나봄으로 목이 됩니다. 목이 되는데 이런 것은 이제 송백목이라고 합니다. 송백목. 그래서 이 송백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이 굉장히 강한 어떤 그 기운을 의미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지지가 이 토끼라서 그렇습니다. 묘라서. 그래서 이제 신묘 송백목은 목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경자는 벽상토가 되는데 이 토도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 고전에는 토라는 것은 그 한마디로 지금 이제 그 자평학에서는 토를 화와 같이 이렇게 보는 게 화토동궁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고법 한마디로 이제 당나라 이전 시절의 고법에서는 토를 수와 같이 이렇게 진퇴를 봐서 이렇게 자라는 글자와 같이 있으면 토가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경자년은 토가 강하고 이 신묘년은 목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이 토를 극해서 벌어들이는 것을 제가 그때 신재라고 했습니다. 신태라고 했는데 이 신재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송백목은 본인의 신도 강하고, 그 다음에 경자년은 한마디로 재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 두 글자만 본다면 우리가 흔한 말로 신왕, 재왕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자평학에서는 일간을 기준으로 이제 지지의 뿌리가 있냐 없냐를 봐서 걸록이라던가 아니면 한마디 양인을 얻으면 이제 신왕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계절을 얻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고법에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연의 나봄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그 어떤 그 천간과 지지의 조합이 나봄의 그 강도가 강할 때, 근데 그것이 재물이 될 때 한마디로 신왕, 재왕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에 뭐냐면은 신묘년 1951년 2011년생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신왕, 재왕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011년생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본인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51년생 같은 경우는 좀 연세가 좀 있긴 하시지만
뭔가 이게 그 본인의 번외 수입, 이렇게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그 수익을 노린다면 올해가 상당히 좋은 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963년 계묘생이 있습니다. 1963년 토끼띠가 되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 천간이라는 글자 일단 요 자묘형은 일단 주의하시는 건 일단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다만 요 이제 계묘생은 그나마 좀 유리한 것이 뭐냐면 이 자묘형이 있는데 이 천간에 있는 이 경이라는 글자가 한마디로 금을 생하려고 하는 이런 일단 의지가 있고요. 그래서 금생수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명리학에서 형충회합이라는 기법을 공부하게 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형충회합은 이제 지지에만 일어나기 때문에 지지에 뭐 예를 들어 좌우충이다, 뭐 묘유충이다 그러면 지지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통 이제 기륭을 논하게 되는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형충회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렇게만 하게 되면 이게 자기한테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되는지 아니면 이게 뭐 형충이 일어났는데 그게 조금 잘 마무리가 될 건지 아니면 정말 안 좋은 일로 그러니까 흉으로 이렇게 귀결될 건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의 형충회합이 일어날 때는 천간의 생극제와의 유무를 꼭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붐의 생극제화입니다. 그 나붐의 생극제화는 보통 이제 자평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고려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일단 논외로 하고요. 이렇게 만약에 자묘형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경이라는 글자가 천간을 금생수에서 이렇게 생한다면 이렇다 그러면 그 흉의가 굉장히 덜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가 묘를 형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 경금이라는 같이 자와 같이 온 경금이라는 글자가 계수라는 글자를 이게 생하게 되면 지금 뭐냐면은 육체는 비록 약간 조종하는 게 발생하더라도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한마디로 이제 경이라는 글자가 개를 생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그 흉의 그 강도가 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자명이 되더라도 이 경금이 갖고 온 글자인 자수가 을목에 천을기인 되면 그 흉이 굉장히 그 흉화위기 한마디로 좋은 쪽으로 좀 바뀔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자묘형이 되지만 자와 함께 온 경이라는 글자가 이 개를 금생수함으로써 생함으로써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이 뭐냐면 이제 계묘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게 이제 나붐으로 금이 됩니다. 즉 이민계묘라는 것은 이제 금박금이라는 금이 되는데 이 경자년의 이 토가 한마디로 비록 형을 하지만 이게 토생금에서 또 생하는 그런 어떤 위치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조금 이제 안 좋게 뭔가 이렇게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식기 계열이라든가 이 자묘형은 또 이 묘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간담이 되기 때문에 주로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간담과 생식기죠. 이런 쪽에 일단은 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천간이 생하고 그 다음에 나붐이 이렇게 생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 어떤 그 안 좋은 어떤 강도가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 경이라는 글자는 금을 생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요런 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 연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인수가 되죠. 인수가 되니까 이 인수라는 글자가 본을 생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이제 본인이 이제 뭐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연구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식적인 측면, 그다음에 학문적인 측면이라든가 본인이 이제 생각하고 사유하는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 일단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요 개라는 글자가 볼 때 이 천간의 글자가 볼 때 이 자년의 이 쥐해는 한마디로 이 개수는 자를 보면 이게 이제 록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록을 얻는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식을 주관하는 이 천간의 이 연간의 이 글자가 이 자수를 보면 신유손인데 록지 즉 이 임관을 얻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왕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개수가 묘와 함께 있으면 흔한 말로 이제 오행으로만 보면 이제 수생목하게 되니까 오행으로만 보면 한마디로 정신이 환경을 생하게 되는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 개수가 이렇게 강하지가 않은데 이 자라고 하는 글자를 보게 되면 이 개수가 이 로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의식을 주관하는 글자가 굉장히 강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더군다나 금이라고 하는 이 천간이 개수를 생하게 되니까 더 좋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묘년에 1963년 이 계묘생 같은 경우에는 흔한 말로 이때가 되면 이제 뭐 돈을 벌거나 이렇다기보다
다음 연도, 왜냐면 이제 충년이 되면, 내년이 되면은 이 계묘생한테도 재물이 됩니다. 재물이. 그러니까 내년을 위해 연구하고 뭔가 고심하고 한번 조사하고, 그 다음에 내년을 위한 어떤 뒷받침이 될 수 있게 본인의 어떤 의식을 높이는, 그 다음에 공부하고 연구하라는 그런 한 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토끼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해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좀 안 좋은 어떤 시점이다 보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이미 지금 안 좋은 거는 안 좋게 일단 발현이 된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의식을 바꿀 때 더 긍정적인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한번 논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의 의견이 있다면 댓글에 써주시면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것으로 마치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